김무율이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버려졌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다 들었습니다. 정조는 청옥패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청색 옥이로군. 왕실에서나 쓰는 것인데. 김무율은 궁금하였으나 차마 묻지는 못하였습니다. 소신은 자세히 알지 못하옵니다.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언젠가 그 청옥패의 비밀을 알게 될 것 같구나. 정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사헌부에서 무율의 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헌부 조사관이 무율의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김무율이라는 자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김원효 대감의 양자 아니옵니까? 조사관이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양자 되기 전 이야기를 묻는 것이다. 마을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백정 김만지가 주어서 키운 아이였습니다. 조사관의 눈이 커지며 반색했습니다. 뭐라고? 백정이? 조사관은 김만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조사관이 마을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만지가 아이를 주었을 때 뭔가 특이한 건 없었느냐? 포대기에 쌓인 아이에게서 청색 옥패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색 옥패라고? 조사관이 한양으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사헌부 대사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율은 백정 김만지가 주어 키운 아이라고? 그런데 청색 옥패가 있었다?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소식은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하, 김무율의 출신에 대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나이다. 정조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김무율은 원래 백정이 주어 키운 아이옵니다. 그런데 버려졌을 때 청색 옥패를 가지고 있었다 하옵니다. 정조는 놀라면은 척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청색 옥패라고? 그 옥패가 왜? 그날 밤 정조는 김무율을 불렀습니다. 사헌부에서 경의 출신을 캐러 다니는 모양이야? 김무율이 무릎 꿇으며 부복했습니다. 상심을 들여 송구하옵니다. 정조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노론이 사헌부를 움직여 경의 과거를 캐는 이유가 뭘까? 김무율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천한 소신의 흠집을 잡아 전하를 흔들어 보려는 수작이 아닐는지요. 정조가 고개를 끄덕이다 생각나듯 물었습니다. 경이 가지고 있는 그 청옥패, 지금 가지고 있느냐? 김무율이 청옥패를 꺼내어 건넸습니다. 정조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시선을 옆쪽으로 돌렸습니다. 청색 옥패, 이것은 왕실의 것이다. 대왕대비마마를 모셔오라. 내관이 바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대왕대비, 영조의 비정순왕후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조가 일어서서 목례를 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 청옥패를 보시옵소서. 정조가 청옥패를 정순왕후에게 건넸습니다. 정순왕후는 청옥패를 보더니 김무율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선대왕 시절에 충신들에게 하사한 옥패가 아닙니까? 정조가 가까이 다가가 청옥패를 살폈습니다. 어떤 옥패이옵니까? 정순왕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종임금이 당시 내금위장에게 하사했던 직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소론과 노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경종의 침소에 복면낭인들이 침입을 하였지요. 낭인들의 칼날에 경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찰나 내금위장이 단신으로 뛰어들어 12명의 수급을 베어버리고 2명을 생포했답니다. 그때 내금위장은 한쪽 팔을 잃어가면서 끝까지 임금을 구하고 혼절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공로로 경종 임금이 청옥으로 직인을 만들어 하사했던 것인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옥패로 보여집니다.
이 청옥으로 만든 것을 보여주면 조선팔도 어느 곳에서든 집과 땅을 받을 수 있고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으며 살인죄도 면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정조의 시선이 김무유를 향했습니다. 그럼 김무휼 대장이 그때 내금이장의 아들이란 말인가? 정순왕후가 고개를 돌려 김무유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이 청옥패의 주인인가? 김무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러하옵니다. 대왕 대비마마. 정순왕후가 김무율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조선이 그대 집안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구먼. 김무율은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소신은 그저 백정에게 거두어져 살았나이다. 충성스런 내금이장의 아들이 백정에게 키워졌다니 하늘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론과 남인이 김무율의 신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이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김무율이 비록 내금이장 김서현의 후손이라고 하나 백정에게 키워졌고 양자 입적을 통해 신분을 바꾼 것은 사실이옵니다. 남인 대신이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하오나 본래 신분을 되찾은 것이 아니옵니까? 무슨 문제가 있사옵니까? 노론 대신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양반인 줄 몰랐고 단지 백정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듣고 있던 정조가 손을 들어 제지하였습니다. 그만, 경들은 김무휼 대장이 양반이라는 사실이 못마땅하냐? 아니면 백정이 양반이 된 것이 못마땅한 것이요? 짐이 묻겠소. 김무율은 세자의 호위무사로서 그리고 세손의 호위무사로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였소. 지금은 장용령 대장으로 충성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요? 남인 대신이 굽신거리며 응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정조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신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김무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그리고 사헌부를 동원해 또다시 쓸데없는 일을 벌이면 짐이 용서치 않겠소. 노론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조가 김무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만 경은 백정 김만지와 김원효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분들이 없었다면 경은 없었을 것이다. 김무율이 눈물 흘리며 부복하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김무율은 정조의 굳은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술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와의 실전 대결도 이틀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대장, 이제 좀 편한 자리로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한 데가 있어? 김무율이 목검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신은 무인이옵니다. 칼을 들고 전하를 지키는 것이 소신의 길이옵니다. 정조는 땀을 닦으며 흡족해 했습니다. 과인에게 경 같은 신하가 있어 만복이로다. 무율은 항상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천민들을 구휼하였습니다. 천민촌을 돌던 무율을 보며 다들 하나같이 절을 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같은 천민을 잊지 않으시는군요. 김무율이 걸음을 멈추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나도 한때 백정의 아들이었소. 아니, 지금도 백정 김만지의 아들이요. 김무율은 정조를 도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조정회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전하, 신분제를 완화해야 하옵니다. 백정도 노비도 재능이 있으면 기회를 주어야 하옵니다. 정조는 상소문에서 눈을 떼고 김무율을 바라봤습니다. 과인도 같은 생각이요. 경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요. 양반으로 태어났으나 백정으로 자랐고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지 않았소? 대신 한 명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오나 전하, 신분은 조선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정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백성이 곧 나라다.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자를 쓰는 것, 그것이 부국 강병의 길이다. 김무율은 정조의 개혁을 충성스럽게 지지했습니다. 정조 임금의 화성행차 전날이었습니다. 유신이 아버지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김무율이 소령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신분이 천하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았지. 사랑하셨습니까? 김무율이 다시 미소 지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렇단다. 너무나 사랑했지. 지금도 사랑한다. 유신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재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무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너의 어머니뿐이란다. 그리고 나는 충성해야 할 임금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벅찼지. 유신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무율이 아들을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어머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신이 무율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김무율이 유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대신 훌륭하게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다. 다음 날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할 때였습니다. 50명 이상의 자객들이 정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은 반란이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죽인다. 김무율이 앞에서 검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전하에게 가려면 내 시체를 넘어야 할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50여 명의 자객들은 단숨에 외곽 군관들을 처리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무율은 혼자서 50명의 자객과 싸웠습니다. 그의 검이 빛을 발할 때마다 자객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전하는 내가 지킨다. 모든 자객이 쓰러지는 걸 확인한 무율도 쓰러졌습니다. 정조가 무율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율, 무율. 김무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하, 무사하시옵니까? 정조 임금이 눈물 흘리며 무율을 안았습니다. 그래, 경덕분이다. 무율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까지 정조를 지켰습니다. 1800년 정조 임금이 병에 걸렸습니다. 정조는 병상에서 김무율을 찾았습니다. 무율, 무율. 김무율이 침상 곁에서 눈물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여기 있나이다. 정조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변해 있었다. 과인은 과인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소. 하지만 경이 과인을 지켜주었소. 김무율이 정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전하, 기운을 차리소서. 정조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율, 세자를 부탁하겠소. 김무율은 통곡하며 정조를 흔들었습니다. 전하, 전하. 1800년 6월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김무율은 또 한 번 주군을 잃었습니다. 유신이 힘들어하는 무율을 부축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셔야 합니다. 김무율이 고개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세자를 지켜야 한다. 유신이 무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대신. 김무율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훌륭한 무관이 되었구나. 너의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김무율의 입가에 또다시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니다. 너는 스스로 컸다. 나는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정조가 승하한 후 김무율은 호위무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어린 순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김무율이 어린 순조 앞에서 부복했습니다. 소신은 사도세자 저하를 정조대왕을 모셨나이다.
이제 전하를 모시겠나이다. 순조가 흡족해하며 웃었습니다. 경의 충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무율은 이미 늙었습니다.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장용령 대장 자리를 내려놓은 지 한참 지났습니다. 나머지 세월은 정조대왕의 호위무사로 친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1810년 86세의 김무율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김무율이 병상에 누워 청옥패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옥패, 너는 나의 신분을 알려주었구나. 하지만 진정 나를 잊게 한 건 나를 키워준 백정 김만지 아버지와 나를 양자로 삼아준 김원효 아버지였다. 김무율이 세주군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세자, 정조, 그리고 김무율이 눈물 흘리며 화성 쪽을 행해 절을 했습니다. 세자 저하 정조대왕 소신은 최선을 다했나이다. 비록 세자 저하를 지키지 못했으나 정조대왕을 끝까지 모셨나이다. 무율이 아들을 불러 청옥패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간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두 분 할아버지의 기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아버님. 김무율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의를 행하라. 그것이 무인의 길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의 어머니 묘소도 잘 돌보아라. 내가 자주 가지 못해서 유신이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김무율이 마지막 힘을 다해 유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신아, 너는 너의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따뜻하구나.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유신이 무율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1810년 김무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6년의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김무율의 무덤 옆에는 아내 이소령의 묘가 있었습니다. 5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유신이 부모님 묘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십니다. 편히 쉬십시오. 1762년 그날의 천둥 소리는 멈췄지만 김무율의 충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주군을 섬긴 한 무사의 이야기. 버려진 아이에서 조선 최고의 검이 된 남자. 그의 이름은 역사에 크게 남지 않았지만 그가 지킨 임금들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사랑. 궁녀 이소령과의 인연. 그녀는 김무율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아들 유신을 남겨주었습니다. 충신이었던 동시에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던 남자. 세주군을 섬겼지만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남자. 검으로 나라를 지켰지만 사랑으로 가정을 지켰던 남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신의 길이었습니다. 새 임금을 섬긴 충성스런 신하. 조선 최고의 검. 순조가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무율은 새 임금을 모신 충신이었다. 사도세자를 지키려 했고 정조를 끝까지 모셨으며 과인을 보필했다. 무율의 장례식에는 왕족, 양반, 그리고 천민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천민들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왕족들도 칭송하였습니다. 정조의 신하들도 다녀갔습니다. 정조대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셨던 분. 김무율의 무덤에는 4개의 글귀가 쓰였습니다. 사도세자의 호위무사, 정조대왕의 수호신, 순조의 호위무사, 장용령 대장, 김무율의 검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검, 귀신의 검, 충성의 검. 사람들은 그를 다양하게 불렀습니다.